생리통이 유독 심하고 골반 통증이 잦다면 자궁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일 수 있다.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자궁 내막증은 난임과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더러 임신에 성공했더라도 유산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건강 A to G, 오늘은 여성 건강의 적, 자궁 내막증에 대해 알아보자. 네,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생리통인데요.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극심한 생리통을 참다가는 불임이나 난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은 자궁이 보내는 적신호,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산부인과 이창재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과장님, 여성들의 생식 구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궁 내막증이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예, 그러면 먼저 여성의 생식기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생식기관은 중앙에 하나의 자궁이 있고 자궁의 좌우측에 한 개씩의 난관과 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궁 바로 하부 쪽에는 질이 있어서 외부와 통하게 됩니다. 자궁은 자궁 내막과 자궁 근육층과 장막 이렇게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궁 내막이 임신을 준비하면서 정식되어서 두터워지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질을 통해서 자궁 내막 조직이 한 달에 한 번씩 배출됩니다. 이것을 생리 혹은 월경이라고 합니다.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은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강 이외의 조직에 위치하는 병으로서 월경 주기에 따라서 주기적인 출혈이나 염증 반응으로 인한 유착, 반응 조직이라는 상처 조직을 형성해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궁 내막증의 발생 부위를 보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자궁과 자궁 주위 조직에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자궁입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은 자궁과 난관과 난소, 자궁을 잡아주는 인대, 자궁 바로 앞에 위치하는 방광, 뒤쪽에 위치하는 직장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드물게는 요관과 자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복막, 배꼽 부위 또는 드물지만 폐에 발생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빠른 초경과 늦은 결혼, 또 스트레스, 또 각종 환경 호르몬 등으로 여성의 자궁이 위협받고 있고 또 자궁 내막증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자궁 내막증이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이게 또 이 생리혈과 연관이 깊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발생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궁 생리 시 자궁혈이 난관을 통해서 역류해서 복강 내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 자궁 내막 조직이 면역계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면역계에서 제거가 되는데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 난포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착된 조직에서 증식한다는 게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생리 때 자궁 내막 조직이 질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리혈이 난관을 통해서 역류하게 되면 복강 내에 흩어지게 되고 이것이 면역계에서 제거되지 않고 복강 내 여러 조직이 부착되어서 증식하게 되면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게 될 때는 난포 호르몬 등의 영향을 받아서 신생혈관이 형성되게 되고 그 신생혈관이 형성되어서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게 되면 염증 반응과 섬유화가 일어나서 조직의 유착과 상처 조직인 반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자궁, 그 위쪽에 나팔관, 난소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방광, 뒤쪽에는 직장이 보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자궁과 방광 사이, 자궁과 직장 사이에 하얗게 막이 보입니다. 저것은 조직이 서로 유착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까맣고 하얗고 여러 가지 색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
그것은 자궁 내막 조직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반응 조직인 상처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자궁 내막증이 정말 무서운 게 그냥 방치하면 과장님 이 난임이나 불임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자궁 내막증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자궁 내막증의 유병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전체적인 유병률은 10% 정도입니다. 주로 가임기 여성에서 발생하고 드물지만 청소년기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갱년기 여성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반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나 불임 환자에서는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90% 정도 유병률을 보입니다. 특히 설명되지 않는 난임 환자에서는 50% 정도까지 유병률을 보이게 됩니다. 자궁 내막증은 가족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가족력이 없는 군보다는 7배 정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75% 정도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한 가지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가 함께 관여하는 다인성 유전자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네, 자궁 내막증은 가임기 여성 10명 가운데 1명에게 발생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니만큼 누구나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자궁 내막증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야, 왜? 니 뭐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와 그러노? 뭐 재짓나? 재짓게 뭘 재죠? 아가씨. 왜요? 제발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좀 앉아 있으세요. 좀 신경 좀 건들리지 마세요. 진짜 큰일이네. 왜 생리를 안 하지? 해야 될 텐데. 진짜 큰일이네. 자기야 그러지 말고 진통제 좀 먹어라. 내가 알았었다고. 진짜 같은 기나 생리통 때문에 죽겠구만. 말 걸지 말라고 좀. 그냥 진통제를 먹지 그 미련하고. 이런 껍데기라고. 또 내가 언제 또 미련 곰탱이라 했노? 그냥 미련하다 그랬지 뭐. 그 말이 그 말 아이가 진짜. 알았다. 말 안 걸게. 들을 말. 이번 달은 진짜 별도 많이 봤는데 왜 생리가 터지냐고. 그러게 별 볼 일 없었는 것 같다 그자? 그게 말이라고 안 하지. 그 말이라고 하냐고. 좀 가만히 있어. 말 걸지 말라고. 알겠다.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말 안 걸게. 여자들은 생리하면 성격이 180도 변한다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까? 자, 알겠다. 조용할게. 야, 네 말이다. 니. 왜? 니 근데 웬일로 그래 조용한데? 나 원래 과묵하잖아. 야, 네 과묵의 뜻이 뭔지 알고 가나 지금? 아가씨도 할 때 다 되는 것 같은데 아가씨도 생리통 때문에 그러죠? 아프죠? 아니 언니 나 생리를 안 한다 지금. 이번엔 좀 늦게 하겠죠 뭐. 아니 나는 언니 진짜 정확하거든요. 정말 딱딱 맞추는데 이상하게 지금 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생리를 안 한다. 진짜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죠. 아니 그렇다고 내가 직장에 우리 혜인 씨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기분만 좋은데 왜 생리를 안 하지? 야, 니 설마 니? 설마 뭐?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라. 야, 지금 이상한 생각 안 하게 된다. 니 저번에 지금 그 정인이가 뭔가 금방하고 지금 백령도 갔다 왔잖아 니. 내가 오빠랑 언니 같은 줄 아나? 아니거든. 정말 아무 일도 없었거든. 야, 남녀가 둘이 한 방에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다 오빠 같지 않다고. 우리는 정말 플라토닉 러브만 하고 있다. 이건 알겠나? 웃기고 자빠졌네. 플라토닉. 야, 우리도 처음엔 플라토닉 러브였거든. 극하다가 에로스 러브로 됐지. 진짜 변태같이 정말. 어쨌거나 이 가지면 하는 거 맞지 지금? 아니다. 그냥 생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지금. 그러니까 좀 오빠 같은 생각 좀 하지 말랬죠.
진짜 자기는 어디 남자가 진짜 목소리가 커가지고 당장 밖을 넘어서고 앉았노 진짜. 축하할 일이지. 제발 빨리 임신해가지고 낳았으면 좋겠구만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됐고 아무튼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을 하지를 마라. 그래 자기나 좀 알아서 좀 잘해라. 나 진짜 나 왜 어제 생리 5일째인데 왜 계속 아프지? 끝까지 아프네요. 아니 5일째라고요? 네. 아니 보통 생리통은 생리 시작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가는데? 원래 그랬는데 이번에는 막 생통이 가시질 않네요. 왜 가는지 모르겠네. 생리 기간 내내 생리통을 한다며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더라. 자궁 내막증? 자궁 내막증은 무슨? 야, 네가 뭐 의사가? 자궁 내막증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르나? 내가 TBC 클리닉 건강 365를 정말 10년 동안 쭉 하루도 빠짐없이 봐가지고 반의사, 아이가 반의사. 거기서 그랬다니까. 생리통은 생리 시작하고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나는데 생리하는 내내 생리통이 이어지면은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했다니까. 나 병원 가봐야 되겠네. 말도 안 돼. 쓸데없는 소리. 야, 네 솔직히 말해라. 네가 산부인과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세연이한테 돌리는 거 맞지? 지나가라 빨리. 정이 그거.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생리 기간 내내 생리통이 지속된다면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입니다. 이 문제 어떤 보면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한데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저는 정답이 X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생리통이 심한 친구들은 뭐 생리하는 첫째 날, 둘째 날만 아픈 게 아니라 그 기간 내내 아팠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생리통이 심해서 또 양호실에 종일 누워 있기도 했고요. 물론 생리통이 심하면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생리통이 내내 지속된다고 해서 다 자궁 내막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예은 씨는 이제 X가 정답이라고 말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예은 씨 말도 일리는 있는데 일리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저는 난고를 나왔지만 문제의 흐름상 분명히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첫째 날, 둘째 날 생리가 있다가 통증이 없어진다는 건 뭐 체질의 문제일 수 있지만 생리 기간 내내 통증이 있다는 건 반드시 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 문제의 정답은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와, 남고를 나온 철원 씨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1차성 생리통은 통상적으로 생리 하루나 이틀 후에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생리 기간 내내 월경통이 발생하는 2차성 생리통에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자궁 내막증, 자궁 안에 혹이 발생하는 자궁 근종, 자궁벽이 두터워지는 자궁 성근증 등이 있습니다. 월경통이 없다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월경통이 심해지는 경우 혹은 골반통과 성교통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자,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걸 조금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인식이 많이 좀 바뀌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자궁 내막증이 난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게 의심되면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먼저 임상 증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경통이나 골반통이나 성교통을 호소하는 경우 자궁 내막증을 먼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골반 검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골반 검진을 하게 되면 자궁 주위 조직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고 만졌을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결절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학적 검사로서는 초음파나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촬영을 통해서 자궁 내막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표준적인 진단 방법은 복강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조직을 채취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강경이 힘들 경우에는 개복수를 통해서 진단하기도 합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혈중 CA125라는 종양 표시자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CA125는 진단보다는 재발을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난소에 발생한 자궁 내막종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자궁 내막종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초음파 소견을 봤을 때 난소에 이렇게 물혹이 보입니다. 특징적으로 낭종의 벽이 두터워져 있으며 낭종 안에는 초콜릿 색깔의 혈액이 쌓여있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낭종 안에 경막이 보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의 자궁 내막종 소견입니다. 이 환자는 좌측 난소에 자궁 내막종을 가진 환자라서 좌측 난소를 보면 낭종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자궁 내막증 환자의 자기 공명 촬영 사진입니다. 이 환자도 좌측 난소에 자궁 내막종을 갖고 있으며 주위 조직과 유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T나 MRI 촬영은 난소의 다른 양성 종양과 난소암과 자궁 내막증을 감별하는 데 아주 유용한 진단 방법입니다. 다음으로서 복강경을 통한 조직 검사로 확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강경 검사는 전신 마취를 해서 복벽에 작은 절개를 하고 그 절개를 통해서 복강경과 조작 기구를 넣어서 복강안을 직접 관찰하거나 조작 기구를 통해서 조직을 채취하거나 자궁 내막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복벽에 작은 절개만 넣기 때문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출혈이나 감염, 염증 등이 적고 수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자궁 내막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훗날 가임기 여성의 경우, 그러니까 엄마가 될 가임기 여성, 저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벌써부터 겁이 좀 나거든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궁 내막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 복합적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호르몬 치료와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는 비호르몬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보존적 수술과 건치적 수술로 나눌 수가 있고, 보존적 수술은 자궁 내막 조직을 제거하고 유착된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건치적 수술은 자궁과 자궁 부속기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임상적으로 수술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를 복합적으로 하는 복합적 치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치료 중 호르몬 치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진단적 수술 후나 치료적 수술 후 재발 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난포 호르몬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서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종류는 피하 주사제인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자극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하게 되며 치료하는 기간에서는 일시적인 폐경 상태를 조성해서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치료 중에서는 일시적으로 폐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먹는 약인 경구용 피임제와 난포 호르몬에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황체 호르몬 제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궁 내 장치로서는 자궁 내 황체 호르몬 장치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적으로는 단일 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제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서 조직을 절제하거나 기화시키거나 정기적 응고를 통해서 자궁 내막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사진에 난소에 발생한 자궁 내막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강경 시술을 통해서 자궁 내막종을 정기적으로 제거하거나 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복강경을 통해서 자궁 내막에 발생한 자궁 내막종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 자궁 내막종만 제거하고 바깥쪽에 정상적인 난소 조직을
보존하게 됩니다. 보존적 수술 치료로서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중앙에 위치한 자궁과 앞에 있는 방광, 뒤쪽에 있는 직장 사이에 흰줄같이 많은 유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술을 통해서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복원시킴으로써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치료 중 건치적 수술입니다. 건치적 수술은 전 자궁 절제술을 시행하고 양측 난소 난관 절제술을 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물이나 보존적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에 환자가 임신을 원하지 않을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수술 후에 환자의 15% 정도는 증상이 남고 3에서 5% 정도는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가 하면 자궁 내막증 치료 후에 재발이 잘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요즘 이 자궁 내막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자궁 내막증의 가장 큰 문제는 치료 후에도 재발이 잦은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궁 내막증 환자는 폐경 전까지 30에서 60%가 자궁 내막증이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은데요. 매년 5에서 20% 정도에서 재발을 하게 되고 5년 재발률은 40%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발되는 시기나 부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꾸준한 예방적인 치료나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 자궁 내막증의 발생률이 증가되는데요. 최근에는 초경이 빨라지고 있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임신이 증가되고 분만 횟수가 감소되고 과체중이 증가함으로써 자궁 내막증의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성 질환 가운데 하나인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과장님, 자궁 내막증으로부터 여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아울러서 소개해 주시죠. 네, 자궁 내막증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초경이 빨랐거나 결혼이 늦었거나 과체중일 때 혹은 자궁 내막증의 가족력이 있을 때 월경을 할 때 통증이 심하든지 성교통이 있든지 골반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 혹은 불임 시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야 하고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궁 내막증은 최근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수술이나 약물 치료에도 재발이 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폐경 시까지 자궁 내막증을 만성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기적인 진찰과 재발의 조기 진단과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평소 생리통이 좀 많이 심하고 또 골반 통증이 빈번하다면은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성분들 가운데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가기 꺼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네. 정기적인 검진이야말로 자궁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는 점 잊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산부인과 이창재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